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신문사를 발행하고 있으면서 또 자매지로 월간 영등포 포커스 YBS 인터넷 방송 영등포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우리가 서울시 최근에 4월 11일자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었죠. 서울시 뉴타운 재검토에 대한 논란,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훌륭하신 패널님들을 모시고 100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패널 우리 특히나 또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이주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정미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패널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1일 그동안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과 관련해서 만약에 뉴타운을 강행되면 57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5년, 그리고 영등포동은 7년인가 이렇게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시행 9년 만에 이러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을 포함한 서울 지역의 331곳의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원한다면 전면 해제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회를 주최한 우리 영등포 신문사와 또 우리 영등포 텃밭 포럼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사안의 심각성을 오늘 패널 여러분들 모시고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명의로 주택본부 재정비과 주무 담당인 남창우 과장 명의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행정개혁 포럼의 이주원 우리 사무국장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영등포 지역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큰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민주노동당 영등포 구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현재 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정미 위원장님 나오십니다. 영등포 텃밭 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승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이버 카페 신길 뉴타운 운영자이신 김동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게 너무나 이렇게 고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한정이 되고 그래서 5문항을 요약해서 이렇게 추려서 오늘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재검토 내용 중에서 뉴타운 지구 자체에 대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뉴타운 지구 해제 발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조합 설립 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촉진 지역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뉴타운 문제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서울시와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이 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로 이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의 요구가 더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사실 이명박 시장에서부터 오세훈 시장에 거쳐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30년 이상 개발됐던 면적을 능가하는 수준에서의 이 뉴타운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서울을 한마디로 막 새롭게 다 갈아엎는 이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우리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와 또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뉴타운을 이제 추진했던 이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돼갔던 것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민의 요구, 내 집이 뉴타운을 통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를 더 이상 그 요구에 이제 부응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집값이 이전처럼 그렇게 상승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미봉책,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미봉책으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문제가 초기에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급격한 어떤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패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너무 시급하게 서둘렀고 그리고 너무 전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현재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갖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문제가 더 악화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근원적인 어떤 문제 해결로부터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 시민들의 욕을 먹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이렇게 원초적으로 다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금 뉴타운 11구역 조합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조선일보에서 톱으로 넣은 기사가 갑자기 뒤집힌 걸 보면 굉장히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조선일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것인데 여기서 오보를 냈다고 보면 좀 그렇고요.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그 입장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제가 10년 동안 하더라도 제가 골목을 거의 안 가보더라도 그런데요. 참 정말 빨리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요. 하기에는 좀 아까운 지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뭉뚱거려서 이게 묶어놓은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결코 해제 못할 곳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서울시민은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부분적으로 해제를 저는 주장합니다. 사실은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참 일본이나 여러 나라 방식을 보면 주민투표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 뉴타운을 중심하고 주민투표 방식이 폭넓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구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몇 개 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극히 부진한 곳,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이 극히 부진한 곳, 그 다음에 존치해도 좋은 장소, 굳이 꼭 그렇게 고층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지어서 서울 전체를 아파트 촌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이게 재개발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런 곳에는 정말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고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주민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해제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주장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이버 카페 운영자 김동률입니다.
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등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층, 3층 철근 콘크리트 조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구는 해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군데군데 공동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은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예요. 미리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비용 차입 문제가 있고 또 선정됐으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추진에 대한 사업성이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이나 차입해서 소모한 비용에 대한 배당 책임은 조합원들한테 있다고 대개 조합 그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한 주체들에게 있어요. 왜 주체들에게 있느냐? 사업성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그 결정을 내린 추진위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들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서 자금을 대한 시공사가 다 담보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다수가 재개발 지구 지정을 해제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에 한해서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공공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해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음에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조합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추진위원회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설령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그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대당 조합원 1인당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하면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조합 운영을 한 2년 정도 하고 추진위원회 단계를 한 5, 6년 거쳤다면은 대개 한 5, 600만 원씩 돼요. 그건 별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성이 없는 가운데 추진을 하면은 적게는 5, 6천, 많게는 1억씩 원가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분석한 바람은 대개 신길동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따지면은 33평 기준으로 해서 약 1,2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를 따져보면은 1,400만 원대에서부터 1,500만 원대까지 받고 있어요. 환산을 전부 해보면은 한 적게는 5, 6천, 많게는 1억 가까이 원가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내놓습니다. 지금 조합 구역 지정을 해제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고 그걸 조합원들이 분담한다고 치더라도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봤을 때 가서는 안 될 구역은 해제해야 됩니다. 이 조합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안 갖춰지는 것, 그건 갈 수밖에 없어요.